정도 주면 흔쾌히 사인하고 나갈 의사 있다 하는 정도의 금액이 있을까요? 1억 정도 주면은 소박하네요. 네, 저 소박하게 그렇지. 그럼 난 5천. 나갈 수 있어요. 전문직이라. 보험금이 높은 차상급 기준으로 이제 법정 퇴직금을 합치면 6억이 넘는. 좀 압박성 멘트들이 많이 존재했어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사례인 것 같아요. 본인 이런 말 해보셨어요? 회사에 얘기해서 그래서 챙겨드릴게요. 아무래도 인사팀은 좀 회사의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욕을 먹는. 사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는 대표자가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권고사직서를 쓰라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냐? 드디어 지상의 공기를 맡으시게 됐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복귀를 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요. 올라오시니까 어떠세요? 공기가 좀 다르고 밝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저희를 왜 올라오라고 했는지 궁금했는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희망을 갖고 떠나신 분들이 계시네요. 여기 원래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는데 다들 뭐 계열사로 옮겼다. 뭐 강제로 이동당했다. 이런 말들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담당이 너무시다 보니까 네. 많이 접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뭐 사업주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해고 관련해서 너무 많이 문의를 주시고 뭐 권고사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저희에게 닥친 상황이기도 하고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 먼저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뭐 특별히 다른 점이 있을까요? 사실 뭐 권고사직 희망퇴직이 실무적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서 사용하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희망퇴직이다 그러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퇴직 위로금도 좀 많이 회사에서 두둑하게 챙겨주는 경우가 많고요.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근로관계를 좀 단절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기준이 있나요?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아니요,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없고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면은 근로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고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법적인 제재를 많이 두고 있는데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의 합의다 보니까 법적인 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주변에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하신 분 계신가요? 많은 흔한 케이스는 사실 뭔가 큰 잘못을 이제 했을 잘못했을 때 징계성으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 경력직에서 큰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럴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인사 담당이시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상황을 좀 전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좀 어떻게 얘기를 꺼내시는 편이에요? 감정 중심적으로 이제 호소를 많이 하고 공감도 많이 이끌어내고 그다음 장점 위주로 긍정적 효과 얘기를 하다가 네가 잘렸을 때 이거에 좋을 거야 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뭐 남들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나가는 거다. 뭐 이런 식의 포인트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실제로 조건을 어느 정도까지 해줘요? 사실 이게 법적인 제한이 없다 보니까 회사마다 너무 다 천차만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치에서 뭐 2년치 이렇게까지도 챙겨주는 경우가 있고 그 일시불로 땡겨줘요? 네, 퇴직 위로금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챙겨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좀 중소기업이다 그런 경우에는 뭐 한 달치 정도밖에 못 챙겨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또 회사 여건에 따라 다르군요. 야, 진짜 코앞에 와 있는 현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술도 한잔 하라고 주셨는지 라이트하게. 일하면서 맥주 드셔보셨어요? 솔직히 아직은 도전 안 해봐서 오늘 드세요.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럴까요? 속도 쓰린데 한잔 하시죠. 오진이도 한잔 하면서 네. 야, 취하지 않을 만큼만 안주도 좀 드시면서 그냥 우리에게 오진이 오늘 좀 씁쓸한 얘기를 해야 하니까 아, 드디어 복귀를 하는 줄 알았는데 희망퇴직이라니. 지금 러시안 룰렛이에요. 여기 3명 중에 누가 먼저 모가지 잘릴지 몰라. 그래도 지금은 동료입니다. 아직은 네.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블라인드에도 좀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지금 일단 새 회사 거기 직원분이 5년이나 다녔는데 갑자기 2, 3일 뒤부터 나오지 말아라.
라고 통보를 받은 거죠. 보안 서약서까지 주면서 너 서약서에서 외부 유출도 안 되고 보안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못 쓴 것이다. 그럼 어디 가서 경력을 증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음. 난감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난처하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바로 내일 모레 그만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사인을 거부해도 되긴 되나요? 절대로 사인을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서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전에 뭐 녹취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메일이나 이런 걸로 본인은 자발적인 의사로 이거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명을 하시고 네. 추후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노동위원회. 네. 그래서 구제 절차를 거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노동위원회 뭐 전화해요? 메일 보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이유서, 뭐 답변서라고 말을 하는데 본인이 당한 게 해고이고 그 해고가 부당하다라는 거를 내용을 기재한 이유서를 신청서와 함께 접수를 하시는 거죠. 인터넷으로 하는데요? 인터넷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 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할 수는 있는데 그 서면을 작성하는 게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도움을 받으시는 편인 것 같아요. 얼마예요? 케바케? 저 조만간 아, 사용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아, 진짜 말해요? 알려주세요. 아, 그래, 요거는 대략. 대략. 사실 요거는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른데 저희가 뭐 착수금, 성공 보수로 나눠가지고 사업주분들은 좀 많이 받으면은 뭐 300에서 500까지 100 단위로. 네, 받으시고 근로자분들은 조금 그 저렴하게 뭐 150에서 250 정도를 착수금으로 받고 이제 성공 보수도 그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싸게 해주세요. 싸게 해드릴게요. 희망퇴직이 네. 있으니. 연락 주세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결국에는 사인을 하셨대요. 아, 그래요? 이 뒤에 만약에 마음이 바뀌었다 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마음이 바뀌셔서 철회를 하고 싶다. 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사인했으면. 네, 왜냐면 당사자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거를 철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어렵지 않을까. 아까 노무사님이 그 사인하기 전에 막 증거를 남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내 의사가 진의가 아니었고 비진이었다. 이게 입증이 되면은 구제 신청을 하실 때 그거를 증거 자료로 쓰시면 되죠. 근데 일단 사인을 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맞아요. 엄청 불리해요. 그래서 최대한 쓰지 않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게 포트폴리오로 사용을 못한다. 이게 뭐 무슨 기술 유출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본인 경력을 위해서 쓸 수 그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회사에서 아마 이 보안 서약서를 쓰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영업 비밀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유출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분이 뭐 내용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겠지만 포트폴리오도 사용 못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회사의 어떤 기밀이라든지 영업 비밀에 해당하면은 부정 경쟁 방지법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보호하는 영업 비밀이 되어가지고 유출을 하시면 안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글만 봐서는 글쓴이 분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어지간한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은 권고사직을 시킬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추측도 있는데 보통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사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는 그냥 대표자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 같이 인 일하고 싶지 경우가 않아서. 많아요. 네.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한테 문의 오는 경우도 대표자가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권고사직서를 쓰라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문의를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거부할 수 있나요? 저 그냥 계속 다닐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의 합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이루어질 수는 있는 거니까 명확하게 이제 본인 의사를 표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경계가 되게 어렵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만들어내려면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왜냐면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나요? 사인을 하게 만드는 게 가장 회사 입장에서 좋으니까. 둘이 싸워라!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자세한 얘기 안 해주고 음. 그렇게 좀 사인을 유도한다고 할까요? 그게 좋은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근로자분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권고사직을 권유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협상이 안 되거든요. 일종의 협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처음에는 일단 조금 거부를 하시고 이제 점차 뭐 퇴직 위로금이라든지 그런 합의금을 조금 받아서 나가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미 이렇게 된 이상은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사실 쉽지 않겠죠? 그쵸. 아무래도 눈치도 보이고 일이 커지면 막 부당 노동 행위로 불거지기도 하지만 요즘 회사들도 이제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서 맞아요. 티 안 나게 많은 차별이 이제 속속히 있죠. 또 진짜 막 근태 같은 거 빡빡하게 하기 시작하면 답도 없잖아요.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5인 이상의 사업자면 불가능한데 4인까지는 이렇게 바로 해고 통보가 가능하다. 맞나요? 네. 안타깝게도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로기준법이 대부분 이제 적용되는 규정이 5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좀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실제로 HR 업무 하시면서 해고 과정을 지켜보신 적이 있을까요? 해고는 없었고 직접 본인이 사표를 쓰게 만드는 당신들 너무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한 거죠? 근데 보통 그런 직원들 대부분 다 본인이 잘못했을 경우가 많거든요. 뭐 뭔가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을 저질러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자를 수는 없으니 압박적인 분위기를 많이 조성하죠. 뭐 계속 연속적으로 면담을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잘못을 뭐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해주면서 좀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하면은 본인이 웬만하면 알고 있으니까. 그쵸. 아니면 너무 이제 심각한 범죄 수준이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나 이런 거에 동원하지 않겠다. 그만두면. 만약에 이렇게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일이 쉬울 것 같은데 뭐 회사 경영난이라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좀 해고 절차가 진행이 되나요? 경영상 해고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또 법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한 4가지 요건이 되는데 그 요건을 이제 다 갖추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좀 이런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야, 이게 절차가 쉽지 않군요. 그럼 권고사직서나 이제 합의서에 사유도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좀 명확하게 해두시려면 최대한 뭐 사유라든지 다 적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권고사직 아까 사유 말씀하셨는데 사유를 또 분명하게 해야 될 이유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지원자분이 이제 면접에 갔더니 권고사직 된 걸 보고 이유가 뭐냐 장거리 발령이 나서 이제 협의해서 사직을 한 거다라고 했더니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거다. 너가 분명히 일을 못했기 때문에 잘렸을 것이다. 뭐가 확실한 이유가 있을 그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좀 명확하게 뭔가 서류든 거기에 표시해두면 나중에 좀 증명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그죠.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재취업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이제 권고사직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근로자의 어떤 중대한 기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유는 좀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럼 다음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남일 같지 않습니다. 건설 회사가 주인인 방송국의 계열사에 다니시는 분인데 좀 희망퇴직의 분위기가 강하게 흘러간다 하셨어요. 그 채널 대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면서 희망퇴직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좀 압박성 멘트들이 많이 존재했어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사례인 것 같아요. 당신은 성과가 안 좋으니 희망퇴직 대상자다. 위로금이라도 줄 때 나가라. 안 나갈 시 대기 발령하겠다. 지금 면담 후 희망퇴직을 결정한다면 회사의 건의에 따로 더 챙겨주겠다. 라는 거의 어떻게 챙겨줄 협박성. 건데? 네, 거의 협박에 가까운. 진짜 이분도 어이가 없는지 뭐 본인 사업체도 아닌데 월급쟁이 대표가 뭘 더 챙겨주냐. 회사 입장에서는 뭐 회유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이런 권유를 받았다. 권유를 받다면 일단 저는 녹음을 그죠. 녹음할 것 같아요. 바로 녹음? 네, 녹음하고 녹음. 그리고 이런 모호한 것들 있잖아요. 뭐 건의해서 더 챙겨주겠다. 그 챙겨주는 게 뭔지, 얼마인지, 언제 줄 건지까지 말하게 하세요. 그거를 이제 녹음까지 해서 그래서 결국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예요? 일단 버텨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부로 못 자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버텨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런 희망퇴직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좀 회사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라는 게 단순히 어떤 돈을 버는 공간으로 생각하시지는 않고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직할 때도 재직자 상태여야 이직이 잘 되지 퇴직자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다들 사람을 자르는 와중에 또 트루고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 없죠. 월급쟁이 대표가 위로금을 더 챙겨주겠다고 했는데 이 말 신뢰 가능한가요? 저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마하기 위한 멘트다. 무조건 합의서 받아두셔야죠. 본인 이런 말 해보셨어요? 제가 저는 회사에 얘기해서 그래서 챙겨드릴게요. 그런 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직원이 막 직무를 바꾸고 싶어 했어요. 힘들다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뭐 안 바꿔주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버티면 바꿔주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바꿔줄 의향이 그럴 것 없어 같지 보였는데 않은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계속 녹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녹취한다고 고지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당사자 간의 이제 대화 내용에 내가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녹취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몰카는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도 돼요? 뭐 이런 데다 이렇게 휴대폰 몰래 놓고. 몰카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비언어적인 표현들도 막 있을 거니까.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라든가 이렇게 말로는 티가 나지 않는. 네, 그걸 그런 일단 찍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때. 소리만 쓰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오디오 것 같아요. 추출. 어쩌죠. 정리를 해봤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닥칠 미래라는 게 또 더 그럼요. 무서워지기도 하고요. 그럼 조금 더 법률적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질문이 희망퇴직은 회사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을까인데요. 희망퇴직은 법령상 제한이 없다 보니까 언제 그거를 시행할지, 조건은 어떻게 할지, 뭐 대상자는 누구로 할지 이런 거를 다 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노동조합과 어떤 사전 협의 절차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노조가 중요한가요? 그럼요, 중요하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인사팀은 조금 회사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다 그쵸, 보니까 그쵸. 노조가 좀 껄끄러운 존재죠. 근데 회사마다 분위기는 다른데 웬만하면 노조가 커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가 크지 않거나 아니면 없으면 너무나도 평온한 인사팀이고 있어도 뭔가 우호적이고 규모가 작으면 그래도 커버를 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보통 노조랑은 어떤 협상을 많이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임금. 매년 임금 협상, 그다음 뭐 복지 제도 이런 것들 하고 웬만하면 좋게 하려고 하긴 하죠. 왜냐면 지지끌면 서로 안 좋으니까. 11, 37 이렇게 해서 5에서 네, 만나는. 네. 그리고 술. 그리고 이제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이 희망퇴직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희망퇴직을 받는다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희망퇴직을 하면 좀 속상하니까 이 정도 성과 이상은 희망퇴직 신청 못해 뭐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근데 사실 희망퇴직 대상자를 정하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당사자 간의 합의다 보니까 이게 법적인 제재도 없고 그래서 회사가 대상자 안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해 라고 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발적인 의사였냐 에 있어서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그때 회사가 조금 불리해질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압박을 넣은 게 아니냐. 이게 아무래도 이제 노무 담당이시다 보니까 회사가 억울한 것도 들으실 거고 노동자가 억울한 것도 들으실 거고 근데 둘의 이해관계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특히 어디서 제일 견해 차이가 나나요? 사실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똑같은 걸 네, 두고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거를 입증하는 게 개싸움처럼 되는 경우가 있죠. 멍멍이 싸움이 되는 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둘이 싸운다. 회사랑 개인이 싸운다 하면 뭐 위원회가 열리나요? 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가셔가지고 판정을 받으시는 거죠. 그 판정 불복하면 또 어디 가요?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어서 처음에는 지방노동위원회 가시고 거기에 불복을 하시면은 중앙노동위원회에도 불복한다. 그러면 이제 소송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법정으로 가게 되는군요. 진짜 개싸움이 되는 거네요. 50% 이상의 사건들이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부당한 상황을 겪었다. 그러면 일단 구제 신청하는 거를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게 사업주 분이든 노동자든 그동안 보셨던 사례 중에 가장 치열했다 한 싸움 있으세요? 서로 어떤 그 법적인 쟁점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인신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직원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태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그거를 같이 일했던 직원의 사실 확인서까지 받아서 너무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읽고 그 의뢰인분이 너무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좀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아무래도 인사팀은 좀 회사의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욕을 먹는 블라인드에 막 올라오나요? 그런 게 정말 많고 그다음 앞에선 또 엄청 친절하세요. 아, 또 그죠. 평가하는 사람들이니까. 척지만 안 좋으니까 좋게 하고 뒤에서는 그 귀가 그렇게 간지럽더라고요. 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속상하거나 억울했던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억울했었어요. 그 코로나 때 왜 인사부에서 보통은 이제 공동체육시설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운동을 안 해서 1대1로 필라테스를 배웠어요. 네. 근데 거기 나오는 걸 누가 봤어요? 이렇게 노조분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인사부도 간다. 그런 적이 있었죠. 잘못했네요. 그랬나? 근데 저는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무서워. 근데 다음 또 대안이 또 뾰족한 건 없었어요. 그냥 아니 뭐 4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뭐 그런 그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서장님들도 그냥 조용히 다녀. 제가 조용히 다녀서 뭐 제가 광고하면 다니는 거 저 아니었습니까? 필라테스 갑니다. 이러면서 가진 않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약간 해프닝 같이 끝나긴 했죠. 야. 다행이다. 야, 희망퇴직, 권고사직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모두들 생각하는 게 제발 나만 아니길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야, 근데 또 반면에 요 정도면 퇴직할 만한데 라는 분위기의 회사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통신사 비대칭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희망퇴직을 받겠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6억까지도 받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KT는 최근에 2,8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KT 본사 직원의 23%나던데. 그럼요. 7, 80년대 입사하신 현장 관리 인력이 중심이 진짜 된다. 오래 다니신 분. 그렇죠. 또 기본급이 높은 차장급 기준으로 이제 법정 퇴직금을 합치면 6억이 넘는 결과가 초래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주면 흔쾌히 사인하고 나갈 의사 있다 하는 정도의 금액이 있을까요? 3억? 3억. 저는 뭐 한 1억? 1억 정도 주면은 소박하네요. 네, 전 소박하게 전원직. 그럼 난 5천. 나갈 수 있어요. 전문직이라서. 그렇죠. 이게 마음이 참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왕 음. 나가야 하는 분위기라면 좀 많이 받고 나가는 게 여러모로. 그죠. 자, 근데 또 KT가 희망퇴직 거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죠? KT가 이제 희망퇴직을 거부하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그 직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실시를 해서 업무를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새로운 부서의 인력으로 활용하겠다. 이직이나 직무 변동성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인사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사 명령이 부당하다를 또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진짜 어떻게 증명해요? 그냥 네, 인사를 어려워요. 내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거는 이제 법적인 기준이 그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랑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랑 비교 형량을 해가지고 뭐가 더 우위에 있냐 이걸 판단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좀 애매하죠. 이 찾아간다고 막 바로 하루 이틀 만에 결론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걸려요, 평균? 당하시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그거를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3개월을 가득 채워서 신청을 했다 치면은 뭐 한 5개월, 5개월에서 뭐 6개월까지도 걸리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동안에는 일단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직무 변동이더라도 그 일을 계속 하고는 있어야 하는. 그죠, 하고는 있어야 되는. 하지만 불편하겠죠, 마음은. 서로. 회사 출근할 때마다 눈치 보일 거 아니에요. 노동위원회 간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요즘에는 오히려 머리를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 고난도의 일을 하는 부서로 배치를 하면 못 따라가잖아요. 성과가 안 나니까. 본인이 이제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전략도 쓰더라고요.
너무 많은 전략을 오늘 이렇게 구조조정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씁쓸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어떠셨나요? 말하면 할수록 노답이다. 답도 없고 뾰족한 것도 없고. 경기가 왜 이래? 그래도 확실히 그 합의라는 명분을 꼭 기억하고 양쪽이 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윈이 나면 좋겠네요. 어떠신가요? 희망퇴직이 많이 기업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씁쓸하지만 또 이제 근로자분들이 원치 않게 사실상 해고인 거를 이렇게 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일거리는 많아지니까 감사합니다. 양가적이네요. 네. 아 저는 오늘 너무 유익했던 시간인 게 일단 녹취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사인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는 오늘 반드시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전문 분야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 풍성했던 것 같아요. 물론 희망퇴직은 해야 되지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저희를 지켜보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 이제 한 명씩 면담하러 가야 하니까 지금부터는 전쟁이에요. 심층면담. 네. 일어나시죠. 네. 무섭다 무서워. 사원증 반납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 모두 하며 살겠다고 발버둥치며 달려온 이곳에서 쏟아져 내리는 지난 추억들에 젖어 현실에